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예고를 해주셨죠. 오늘 시장 이야기에 더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섹터,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그 시장에서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 쪽 기관 쪽 매도 나와주고 있죠.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놓고 볼 수밖에 없겠죠. 주식은 상승을 하면 빠지죠. 그리고 빠지고 난 이후에는 변동성이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즉, 상승과 하락과 횡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가 나와요. 지금 구간을 보게 된다면 상승 구간, 하락 구간에 이어서 이제는 비추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는 박스권역이라고 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박스권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8월 달과 9월 달에는 상당히 탄력이 좋았어요. 캔들이 양봉 캔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10월 달 들어서서 11월 달 지금까지의 캔들 모양을 보게 되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아요. 즉 양봉 캔들보다는 음봉 캔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좀 억지스럽게 올랐다? 뭐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8월 달과 9월 달보다는 10월 달, 11월 달이 좀 더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구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박스권역으로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박스권역에서 진행되는 게 좋겠습니다. 더도 제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요 자리대를 보는 이유는 갭이 하나가 있어요. 갭이 하나가 있고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안착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최소한 이중바닥형이나 하락 N자형으로 밀려서 바닥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자리대가 약 한 2050, 60 요 정도예요. 그러면 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평선에 있어서의 경기선에 대한 부분, 요 부분들은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지라인 대가 2080포인트대, 90포인트대가 되느냐, 2060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수는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할 이유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수급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결될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이나 섹터를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업종이나 섹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IT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IT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좋을 거예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익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그런 섹터를 보게 되면 IT 쪽 섹터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4차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IT 쪽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12월 달 한 달 동안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밀려 내려왔을 때 가지고 있어도 될까 안 될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하나씩 좀 볼게요. 원익 IPS 한번 볼게요. 원익 IPS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랐으니까 저가를 깨고서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얼추 다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밀리게 된다라면 아마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3만 원을 약간 하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이죠. 나는 비중이 많아. 혹은 비중이 없어. 두 가지로 택할 수가 있어요. 손절을 해야 될까? 혹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 올해 1000억대, 작년에 1000억개 영업이익을 했던 기업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깎이죠. 근데 연간 전망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성장이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년도에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 최고 성장을 하는데 그럼 주가의 수준을 보자고요.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보다 더 주가가 아래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매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16,000원대에 있는 주가가 뭐 6만 원, 7만 원씩 막 5배, 6배 막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던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5G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시간이 충분히 해결해 주고 그 부분들을 보상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 BH라는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BH가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과거에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쌍봉을 찍고 내려왔어요.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였었어요. 적자였는데 2017년도에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에 베팅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시세에 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빠져 내려왔죠. 근데 내년도에 다시 돌아가죠.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마 요 시기일 때였을 거예요. BH는 저점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적을 보세요. 실적. 실적을 보면 내년도에 최고 실적을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을 치고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결국 주식은 성장을 하는 섹터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 더 괜찮을 거고 그러면 더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12월 연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은 상당히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서 매수를 해야 될 건지 보유를 해야 될 건지 매도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